엄마가 죽으면 어차피 우리 거 아니에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한마디. 7천만 원과 집까지 모든 것을 내어준 64세 어머니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메모 한 장뿐이었습니다. 요양원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둥지마저 잃어버린 한 어머니의 절절한 실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5년 7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던 배금순 씨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급히 일어났어요.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성민이에요. 2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금순 씨는 서둘러 문을 열었죠. 문 앞에는 야윈 얼굴의 아들 성민과 며느리 은주가 큰 가방 2개를 들고 서 있었어요. 성민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고 은주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피로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나, 성민아.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금순 씨의 눈가에는 순간 눈물이 맺혔어요. 외아들을 본 지 너무 오래되었거든요. 사업을 한다며 서울로 올라간 후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 보기가 힘들었던 아들이었으니까요. 엄마, 죄송해요. 사실은 성민이 머뭇거리자 은주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잠시만 신세를 지려고 해요. 아이고, 그런 걸 뭘. 어서 들어와. 금순 씨는 반가움에 가방을 받아들며 아들 부부를 맞았어요. 오랜만에 집에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혼자 사는 적적함에 익숙해져 있던 그녀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일이었죠. 거실에 앉은 아들 부부를 바라보며 금순 씨는 부산이 움직였습니다. 냉장고를 뒤져 소고기를 꺼내고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 도와주세요, 엄마. 성민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금순 씨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들이 어려울 때 엄마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그 순간 은주의 눈빛이 미묘하게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금순 씨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죠.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저녁 식탁에서 성민은 그동안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동업자에게 속아 사업자금을 모두 날렸고 빚까지 생겼다는 이야기였어요. 집도 정리하고 나왔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 마라, 성민아. 엄마가 있잖아. 금순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64세의 나이에도 자식 앞에서는 여전히 든든한 어머니였습니다. 퇴직 후 받은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적금, 그리고 30년간 살아온 이 집이 있으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은주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금순 씨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시간에 마냥 행복했어요. 밤이 깊어가자 금순 씨는 자신의 방을 아들 부부에게 내어주고 작은 거실 한편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불편하다는 아들 부부의 만류에도 괜찮다며 웃어넘겼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이고, 뭐가 죄송해. 가족인데. 하지만 어둠 속에서 금순 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2년 만에 찾아온 아들, 그리고 며느리의 어딘지 차가운 눈빛. 하지만 그 불안감을 애써 밀어냈어요. 가족이 다시 모였다는 기쁨이 더 컸거든요. 아들 부부와의 동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아침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돌아왔거든요. 하지만 점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생활비가 좀 필요해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당장 수입이 없어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금순 씨는 별 생각 없이 지갑에서 50만 원을 꺼내 건넸죠. 이거라도 쓰렴. 감사해요, 엄마. 성민은 고마워했지만 은주의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50만 원이 부족하다는 듯 입술을 삐죽거렸어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명목이었습니다. 어머니 면접 볼 때 입을 정장이 필요해서요. 그리고 은주도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미용실도 가야 하고. 이번에는 은주가 나섰어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금순 씨는 또다시 통장에서 돈을 뽑아 건넸어요. 얼마든지 말해.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며칠 후 금순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성민이 새로 산 정장을 입고 면접을 보러 간다더니 저녁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은주 역시 미용실에서 비싼 시술을 받고 왔는데 일자리를 알아본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성민아, 면접은 어땠어? 아, 그게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하네요. 성민의 대답은 어딘지 모호했어요. 하지만 금순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한편 은주는 점점 집안일에서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며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늘어갔어요. 결국 모든 집안일은 금순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빨래, 청소, 요리까지. 64세의 몸이 점점 힘들어졌지만 참았어요. 아들이 어려울 때 엄마가 이 정도도 못해주면 안 되지. 그런데 더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금순 씨는 은주가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은주야, 뭘 보고 있어? 아, 그냥. 요즘 집값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은주는 황급히 핸드폰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금순 씨는 분명히 봤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빌라의 시세를 검색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금순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작은 대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돼? 한 1억 2천 정도. 입지가 좋아서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럼 엄마 적금까지 합치면. 쉿! 들려. 대화가 갑자기 끊어졌어요. 금순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설마.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금순 씨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성민이 또다시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좀 급해서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100만 원? 갑자기 왜 그렇게 많이? 친구가 사업 제안을 했는데 초기 자본이 필요하대요. 곧 갚을게요. 성민의 표정에는 절실함이 가득했어요. 금순 씨는 망설였지만 결국 통장에서 돈을 뽑아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그 순간 은주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모습을 봤거든요. 마치 계획대로 되어간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금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도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혈육에 대한 믿음을 버리기엔 너무 아팠거든요. 그날 밤 금순 씨는 통장 정리를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500만 원이 나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2달째, 금순 씨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온 금순 씨는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성민과 은주가 무언가를 두고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야, 이렇게 대놓고 빼면 엄마가 눈치채겠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우리도 급하다고. 조금씩 빼야지. 한 번에 300만 원씩 빼면. 문을 열자마자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어요. 성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뒤로 숨겼고 은주는 태연한 척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었어?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금순 씨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행에 적금 이자를 확인하러 간 금순 씨는 창구 직원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계좌에서 어제 300만 원이 출금되었는데 확인하셨나요? 네.
300만 원요? 금순 씨는 급히 통장을 확인했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2,800만 원이 있었는데 갑자기 2,500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제가 출금한 게 아닌데요. 카드로 출금하신 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가족분이? 그 순간 금순 씨는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성민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일을 말이죠. 급할 때 병원비라도 낼 수 있게 해달라며 애원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금순 씨의 얼굴은 참담했습니다. 거실에서 성민과 은주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어요. 3만 원짜리 중국집 코스 요리였습니다. 성민아. 네, 엄마. 엄마 통장에서 어제 돈 뺐지? 성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은주는 젓가락을 놓고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300만 원이나? 미리 얘기도 안 하고. 금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쓴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해요, 엄마. 정말 급해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친구요? 금순 씨가 되물었을 때 은주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친구가 사업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안 도와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 돈으로 새 핸드폰을 사고 옷을 사는 데 썼어요. 하지만 금순 씨는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었죠. 그럼 미리 말을 하지.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그랬어요. 곧 갚을게요. 성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미안함보다는 짜증이 더 많았습니다. 들켰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어요. 그날 밤 금순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믿음에 첫 번째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설마 나를 속이겠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금순 씨는 아들 부부를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은주가 몰래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하는 모습, 성민이 인터넷으로 상속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모습들을 목격했거든요. 뭘 찾고 있어, 성민아? 아, 그냥. 세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성민은 얼른 컴퓨터를 꺼버렸어요. 하지만 금순 씨는 분명히 봤습니다. 부모 재산 상속받기라는 검색창을 말이죠. 그 순간 금순 씨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아들이 혹시 자신의 재산만 노리고 온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스쳐갔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순한 의심일 뿐이라고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동거 세 번째 달, 드디어 은주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상속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느 날 저녁 은주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성민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세금이 정말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금순 씨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당황했어요. 상속세? 그게 뭔데? 어머니께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집이랑 재산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매우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정말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집 명의를 성민이 앞으로 바꿔놓으시는 게 어떨까요?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금순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세금 이야기는 복잡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들 부부가 자신을 위해 알아봤다니 고마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 물론이죠.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성민이 거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금순 씨를 구청에 데려갔어요.
복잡한 서류들 앞에서 금순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뭔 서류야? 진명에 이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걱정 안 하셔도 되게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금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어요. 30년간 살아온 자신의 집을 아들 앞으로 넘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리고 통장도 좀. 통장요? 혹시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병원비라도 낼 수 있게 인감도장이랑 통장을 맡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주의 말에 성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희를 믿으시죠? 절대 함부로 안 쓸게요. 엄마를 위해서만 쓸 거예요. 금순 씨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통장과 인감도장까지 맡기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은주가 계속 설득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어머니를 해치겠어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이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게 더 안전해요. 그러게요, 엄마. 혹시라도 깜빡하고 중요한 일을 놓치시면 어떡해요? 결국 금순 씨는 모든 통장과 인감도장을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평생 모은 2천만 원이 들어있는 적금 통장까지 말이죠. 이제 마음 놓으세요, 어머니.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은주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승리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금순 씨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아들 부부가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하니까 고마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며칠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아들 부부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 오늘 청소는 저희가 쉬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엄마, 밥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희 취향에 안 맞는 음식은 안 먹을 거니까. 예전에는 미안해하던 모습들이 사라지고 점점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로 바뀌어 갔어요. 금순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정리해준다고 했는데 왜 아들 부부의 태도가 이렇게 변한 걸까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이제 집도 내 명이고 통장도 다 우리가 관리하니까 편하네. 그러게. 생각보다 쉬웠어. 엄마가 너무 순진해서.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적당한 때가 되면. 그 순간 금순 씨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해온 건지, 아들 부부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설마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이 이런 짓을 할 리는 없다고. 그러나 현실은 금순 씨의 기대보다 훨씬 잔혹했습니다. 동거 네 번째 달 금순 씨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금순 씨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성민과 은주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별 의미 없이 듣고 있었는데 점점 이상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지금 팔면 1억 5천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은주의 목소리였어요. 그럼 엄마 적금까지 합치면 2억 가까이 되겠네. 생각보다 많네. 그러게. 우리 고생 좀 한 보람이 있어. 금순 씨의 손이 떨렸어요. 설거지하던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계산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엄마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 좀 거슬리지 않아? 맞아. 맨날 간섭하고. 우리 돈 쓰는 것도 눈치 주고. 우리 돈이라고? 금순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우리 돈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성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실 엄마가 죽으면 어차피 우리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금순 씨가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성민이 부랴부랴 주방으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금순 씨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깨진 그릇 조각을 줍고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엄마, 왜 울어요? 그릇 깨진 거 가지고. 성민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자신의 말을 어머니가 들었다는 것을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야. 금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어차피 우리 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자신이 64년 동안 살아온 인생이, 평생 모은 재산이,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모두 헛된 것이었나 싶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금순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웃음소리가 더욱 잔혹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 부부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엄마, 오늘부터 용돈 좀 줄여야겠어요. 용돈이요? 네, 어머니가 혼자 쓰시는 돈 말이에요. 저희가 관리하니까 계획적으로 써야죠. 은주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마치 자신들이 금순 씨의 후견인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도 좀 자제해 주세요. 괜히 돈 쓸 일만 많아져요. 금순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돈을 자신이 쓰는데도 눈치를 봐야 한다니.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적금도 해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적금이요? 네, 그 2천만 원 들어있는 거 말이에요. 어차피 만기까지 별로 안 남았잖아요. 미리 해지해서 저희가 투자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성민이 설명했지만 금순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 적금은 자신의 마지막 보루 같은 존재였거든요. 투자라니 위험하지 않을까? 엄마, 저희를 믿으세요. 확실한 투자처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투자 계획이 없었어요. 그저 그 돈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금순 씨는 마지막 적금마저 해지하고 말았어요. 아들을 믿고 싶은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성민이 통장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서 금순 씨는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사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금순 씨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성민이 대학에 갈 때는 학비를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결혼할 때는 전세금까지 마련해줬었거든요. 그런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순 씨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아들이 마음을 바꿔서 예전처럼 자신을 사랑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금순 씨의 희망보다 훨씬 잔혹했습니다. 진짜 절망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동거 5번째 달 금순 씨에게는 마지막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넘긴 후 금순 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용돈조차 아들 부부에게 받아서 써야 하는 처지가 되었거든요. 엄마, 이번 달 용돈이에요. 성민이 10만 원을 건네줬어요. 평생 남에게 손 벌리고 살아본 적 없던 금순 씨에게는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워.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편 아들 부부의 생활은 점점 더 사치스러워져 갔습니다.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온라인 쇼핑으로 비싼 옷과 액세서리를 사들였어요. 금순 씨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말이죠. 이거 어때? 30만 원짜리 가방인데 정말 예쁘지? 은주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했어요. 금순 씨는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금순 씨는 우연히 성민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응, 엄마 돈으로 투자한다고. 웃기지 마. 그냥 우리 마음대로 쓸 거야. 뭐 어쩌라고. 이미 다 우리 명의로 바뀌었는데. 엄마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순간 금순 씨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아들이 자신을 완전히 우롱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투자는커녕 처음부터 자신들이 쓸 생각만 했던 거였어요. 그날 밤 금순 씨는 성민을 불렀습니다.
성민아, 엄마하고 이야기 좀 할까? 뭔데요, 엄마? 성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엄마가 그동안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갑자기 왜 그래요? 감상에 빠지신 거예요? 내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널 키웠는지. 대학 학비도 결혼 자금도 다 엄마가 마련해줬잖아. 금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게 뭐 대단한 일인 줄 아세요? 성민의 대답에 금순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엄마, 이제 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고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실지도 모르잖아요. 성민아,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랑 같이 사는 게 더 안전하잖아요. 요양원 가시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금순 씨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꺾여버렸어요. 며칠 후 은주가 충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뭐?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서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더 즐거우실 텐데요. 금순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요양원이라니. 저희가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면 되는 곳이에요. 어머니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자신의 돈으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말이었어요. 싫어요. 엄마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제 새 출발을 해야 하거든요. 이 집도 너무 낡았고. 은주의 말에 성민도 거들었어요. 엄마,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순 씨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살아온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성민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희 인생도 있다고요. 성민아, 엄마가 언제 너희 인생을 방해했다고. 매일 간섭하고 우리 하는 일에 참견하고. 이제 정말 지겨워요. 금순 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자신이 이제는 지겨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날 밤 금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알겠어. 엄마가 나갈게. 다음 날 아침 금순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요양원 가실 거예요? 은주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금순 씨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체념인지 체관인지 모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 나가실 건데요? 다음 주까지는 나갈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성민과 은주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목적을 달성한 거였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금순 씨가 어떤 마음으로 그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에요. 마지막 희망마저 버린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이제 체념과 함께 묘한 의연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금순 씨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어 금순 씨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을 챙기고 있었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마음이 착잡했지만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성민아, 엄마 이제 갈게. 거실에서 아들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성민아? 은주야? 집안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는데. 금순 씨는 성민의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방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옷장도 화장대도 심지어 침대 시트까지 모든 게 사라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급히 다른 방들을 확인했습니다. 은주가 쓰던 화장품들, 성민의 옷들, 그들이 사모았던 비싼 물건들까지 모두 깔끔하게 치워져 있었어요. 그때 식탁 위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엄마, 저희는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좋은 요양원 알아봐서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명의로 된 적금 해지한 돈으로 입원비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마음 놓으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이너스 성민, 은주 올림. 금순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설 수가 없었거든요. 요양원 보내드릴게요. 메모의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자신의 돈으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겠다니. 그것도 미리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렸다니. 금순 씨는 휴대폰을 꺼내 성민의 번호를 눌렀어요.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같은 멘트만 반복되었어요. 은주의 번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 부부가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말이죠. 금순 씨는 텅 빈 집안을 둘러봤어요. 자신이 30년간 살아온 공간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용했던 흔적들만 남아있을 뿐 정작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그들이 떠나면서 먹을 것까지 모두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 금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배신감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지, 아들에게 무엇이었는지 너무나 명확해졌거든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성민이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서 있던 건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었어요. 백금순 어르신이세요? 네, 그런데 아드님께서 집 매매 계약 건으로 의뢰하셔서 왔습니다. 언제 비우실 수 있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금순 씨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집을 파는 것까지 이미 진행하고 있었다니. 제가 언제 집을 팔겠다고 했나요? 아드님이 어르신께서 동의하셨다고 하시던데요. 여기 계약서에 어르신 도장도 찍혀 있고 중개업소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분명히 금순 씨의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순 씨는 그런 계약을 한 기억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계약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 인감이 찍혀 있는데 그제야 깨달았어요. 성민이 어머니 몰래 집 매매 계약까지 진행해뒀다는 것을. 인감 도장을 맡겨둔 게 이런 식으로 악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새 집주인이 다음 주에 들어오시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비워주실 수 있나요? 금순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그것도 아들 손에 의해서 말이죠. 중개업소 직원이 돌아간 후 금순 씨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게 죄였나? 수없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왔어요. 전기세를 안 낸 건지 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깜깜한 집에서 혼자 앉아있는 금순 씨의 모습은 너무나 쓸쓸했어요. 그때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이제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갈 곳도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순 씨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64년을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로부터 사흘 후 금순 씨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30년간 살았던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 집주인이 들어온다는 날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갈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내 한복판의 쪽방촌. 월세 35만 원짜리 3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죠. 정말 가시는 거예요? 옆집 김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동안의 사정을 대충 들었던 터라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네, 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요.
금순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버리다니. 괜찮아요. 이제 체념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괜찮을 리가 없었죠. 64세의 나이에 쪽방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게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 몸소 느끼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성민이 태어나서 첫걸음을 뗀 거실, 밤새 아픈 아들을 간병했던 방, 혼자서 외롭게 지냈던 부엌까지. 모든 공간에 추억이 스며 있었습니다. 성민아, 엄마는 정말 너를 사랑했단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지금도 아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과연 성민이 잘 살고 있을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거든요. 택시를 불러 쪽방촌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금순 씨는 생각에 잠겼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아직 살아있고 건강하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쪽방촌에 도착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니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금순 씨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죠. 아, 배금순 어르신이시죠? 3층 302호입니다. 건물 관리인이 열쇠를 건네며 안내했어요.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차올랐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정말 작았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화장실도 복도 끝에 공용으로 써야 했고요. 이게 내 새 집이구나. 가방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봤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집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아들 부부의 차가운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 저녁 금순 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왔어요.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오랜만에 마음 편히 먹는 식사였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문득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성민의 번호를 누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연락해봐야 받지도 않을 테고 받는다 해도 또다시 상처받을 게 뻔했거든요. 대신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성민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너도 건강하게 잘 살아라. 엄마는 언제나 널 사랑한단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전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쪽방촌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이 되었어요. 옆방 할머니와 친해져서 이야기 상대도 생겼고 근처 교회에서 봉사일도 시작했습니다. 금순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씩씩하시다니. 교회 권사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금순 씨는 씩씩한 게 아니라 체념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제 혼자니까 오히려 편해요. 거짓말이었어요. 밤마다 성민 생각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하지만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성민과 은주를 목격했어요. 새 차를 타고 백화점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둘 다 비싼 옷을 입고 행복해 보였어요. 금순 씨는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들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멀리서나마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좋게. 그렇게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금순 씨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살아보자고요. 64세 늦은 나이였지만 새 출발하기에 결코 늦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마지막 둥지를 잃었지만 진짜 마지막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금순 씨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할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식에 대한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내일은 더 재밌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